조용리 시집 당신의 아름다움 문학과 지성사 2020년.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은 늘 빛을 등지고 있다. 내가 만든 구도이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한번 읽어보시는가요? 네. 완벽주의 같이 그렇게 느껴지대요. 네. 이것은 당신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인간이란 거에 아니마와 아니모스 같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그 페르소나 가면, 네. 퍼소나가 그 그늘 속에 숨어서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은 늘 빛을 등지고 있다. 내가 만든 구도이다 하는 것은 내한테 비춰서 나가갖고 있는 그림자. 그것이 아름다움. 그 숨어갖고 있고 그늘 속에 있으면서 항상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뽐내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빛과 그림자, 빛에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마음껏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과시되는, 그래서 환한 빛의 그런 부분이 있고, 내면은 그런 거를 항상 비판하고 반듯하게 세워 보여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어떤 당위의 초자와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은 늘 빛을 등지고 있다. 내가 만든 구도이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 말은 주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면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이 아닌 내 안에 내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그 아름다움을 내 안에서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편성이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안에는 그 아름다움이 인간이 바라보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미라는 것은 신의 섭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 모든 아름다움 안에는 신의 섭리가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그 예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 객관적이다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그 주관적인 것이 아닌 신이 바라보고 타인이 바라보고 다른 누군가가 바라봐도 같은 관점에서의 그 객관성을 확보한 것이 그게 진짜 당신의 아름다움 아니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건을 달고 기준이 있고 어떤 그게 절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주의의 그 느낌, 예. 절대적인 어떤 미나 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죠. 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더불어 당신의 아름다움은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은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종교적인 그 신적인 개념을 여기다 개입을 하잖아요. 칸트도 초월적인 도덕성을 가져올 때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그때 요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아름다움은 그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거야. 이것이 윤리를 벗어난 아름다움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위 예술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추함을 드러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전체에 받아들이기 위한 보편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순곰이. 예. 물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치부를 다 끄집어냈었을 때 그 안에서 더 아름다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보다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움 안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 네. 그 틀을 너무 벗어난, 윤리를 벗어난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윤리라는 거는 개인의 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기보다 그 양심의 보편적인 영역, 그래서 상식의 영역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덕관념이 해당이 되는 거죠. 윤리라는 것이. 그렇죠. 네. 자기 양심이 암만 바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교감이 되지 않는 양심 같은 경우는 자기 독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윤리라는 것은 사회상식적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당신은 최종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 그 아름다움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시인 같으면
시지요. 시의 아름다움. 그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움은 빈틈없어야 돼. 완벽해야 돼.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말한 같이. 완벽주의. 그게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움은 고독한 사건이 돼야 한다. 당신의 아름다움. 네. 왜? 구성해야 되니까, 프롯을. 그 안에서 혼자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고독한 속에서 그것이 나오니까. 아름다움을 어떤 절대에서 그 경지를 향해서 계속 구도를 짜가고 구성을 해 나가는 자의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적인 모습. 예. 그래서 느껴지죠. 당신은 늘 빛을 등지고 있다. 내가 만든 구도이다. 이 말이 여기서 같이 이해가 되잖아요. 천년에 나와 있는 말이. 예. 예. 당신의 아름다움은 고독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나로부터 발생한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내게 늘 가장 큰 시련이다. 이 시를 써가고 이 그림자 속에서 나 혼자 고독을 이겨나가면서 해온 이 작업. 이거 안에는 가장 큰 시련이 이 안에 들어있어. 왜? 그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 그 시 한 편을 제대로 써서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예술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아름다움은 내게 늘 가장 큰 시련이다. 자기 독백 같은 말이에요. 시인이. 이 시는. 그러면서 당신 뒤에는 빛이 있다. 당신은 빛을 조금 가리고 있다. 그 빛 뒤쪽에서 자기 음지 안에서 그 아름다움과 자기의 고독과 자기의 최종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걸 구성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양면을 그린 것 같아요. 내면과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칸트의 미학같이. 근데 이제 이 시를 보면서 한 배우의 삶이 떠올랐어요.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을 찍었던 그리고 뭐 많은 히트작들을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남겼는데 그분이 외적으로 참 아름답잖아요. 청순한 그런 미가 있고. 그런데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참 불행했어요. 그분이. 불행하고 또 청소년기에 못 먹어가지고 나치 전쟁 때문에 그 전쟁 때 피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영양 실조에 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영양 결핍 상태가 굳어진 거죠. 항구적으로. 그렇게 돼서 굉장히 몸도 허약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부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난하고 굶주린 그 오지의 어린 아이들에게 가서 기부 활동을 하니까 많은 기부금이 세계 여러 이제 기업과 그런 데서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영화를 또 많이 성공시켰지만 영화를 찍을 때 그거에 포맷이 됐다고 그래요. 협찬받는 거. 그래서 자기가 거의 무명이던 시절에 그 명품 브랜드랑 지방신이가 그게? 네, 그 회장하고 굉장히 그래서 그때부터 쭉 같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련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남들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자기 삶을 그 다음에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지고 막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소녀 가장이나 이런 그런 걸 얼마든지 감수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가족에 대해서도 뭐 배우자 운이 없었던 거지 그분이 삶을 보면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의 모습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 로마의 휴일을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그레고리 팩하고 예, 그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데 네. 그게 흑백 영화예요. 예산 때문에. 아 그랬대요? 예. 예. 흑백 영화인데 흑백 영화로서의 그 매력이 있어요. 또 이게 그 찍으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셨다고 해요. 예. 이 아름다운 장면을 흑백으로밖에 못 담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그레고리 팩이 그 특종을 위해서 네. 그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가지고 그 공주로 나와요. 그 오드리 헵번이 네. 공주로 나와가지고
궁정 안에서 그 짜여진 그 모든 일정과 네. 그 절대 규율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팽민같이 해갖고 해방을 해서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이 긴 머리, 네. 그것을 그 카트 머리로 잘라요. 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그때 그 카트 머리를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카트 하는 그 남자 미용사, 네. 그것도 참 멋있어. 그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둘이 그 휴일날 특종을 네. 터뜨리려고 그리고리 팩이 동행을 하고 같이 네. 놀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자기 특종을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제 끝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거기 로마에 가갖고 나는 그 영화를 봤잖아요. 아, 직접 가보셨죠? 예. 로마에 갔었을 때 거기를 직접 봤어요. 그 생각이 나서. 네. 신전. 네.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그 커피 마시러 간다고 정신없이 이제 가고 있을 때 저는 거기서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하고 그 그리고리 팩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가만히 있어봤지 한번요. 예,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근데 이 시가 저는 좀 압박이 돼요. 외모도 그렇게 아름답기가 힘든데 외면도 힘들지만 내면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보통 외모가 빛이 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딱 그 사람한테 눈길이 싹 쏠리는 그런 아우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우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내면의 기준도 좀 높았으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윤리적인 뭔가 기부를 하고 그런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 때 굉장히 또 찬사를 해요.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이 사실은 이게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외면과 내면이 같이 간다는 거는 거기에 담긴 사유의 깊이도 굉장히 예각화가 돼 있지만 뚜렷하고,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되는 부분에서도 그만큼의 웅숭 깊게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 같아서, 도자기를 구울 때 도공이 집중하고 하는데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름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고 또 현타가 오고,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